안녕하세요. 헛방 날린 사주상담 이야기 167번째 시간. 오늘은 관인상생 사주라 좋은 학문빨로 공무원으로 출세도 한다고 했다가 헛방 날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시고 사주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중년 남자분께서 전화로 상담 예약을 하시고 정해진 시간에 상담을 오셨습니다. 상담 오신 주제를 여쭤보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선생님, 살아오면서 의문이 든 게 있어서 상담을 왔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과거에 제 사주를 보러 많이 다녔는데 가는 곳마다 제 사주가 학문발이 좋은 사주라 학문으로 공무원도 좋고 출세도 하는 사주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가끔 젊어서 상담을 가면 그런 말을 들었고요. 선생님이 보시기에도 그런지요? 라고 하십니다. 저는 그분 사주를 뽑고 집중해 봅니다. 그리고 사주에 나온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사주에는 관인상생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인상생이 되면 학문발도 좋고 이러한 학문발로 나란 일을 할 수 있고 높은 직급으로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사주가 관인상생처럼 보이는 사주입니다. 그러나 깊게 보면 관인상생이란 게 안됩니다. 그러니 학문발이 약하고 공직에도 인연이 약한 사주가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말이 맞습니다. 저는 조그마한 가게를 하면서 겨우 먹고 사는 정도입니다. 학교 다닐 때도 공부는 별로였고요. 그래서 제 사주에 대해서 항상 의문이었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저는 그분 사주에 대해 좀 더 이해를 시켜드린 후 상담을 마친 사연입니다. 자, 그럼 이분 사주가 어떤 사주길래 다른 곳에서 관인상생으로 학문성이 좋고 공직으로 출세를 한다고 했는지 사주를 풀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풀어볼 헛방 날린 사주가 되겠습니다. 신축년 기해월 병인일 임진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시네요. 신축년생이시면 1961년생이시죠. 2021년 올해 61세가 되시는 남자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분이 상담 오셔가지고 이분 어머니가 예전에 상담을 가보면 이 사주가 학문성도 좋고 그 학문성으로 공직에 가서 출세도 많이 할 수 있는 사주라고 들었다는 얘기죠. 본인도 어려서 가끔 상담을 가보게 되면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냐고 물어본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주에 어떤 것을 보고 그런 얘기를 했는지 사주 형국을 파악해 봐야 알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이 내 편부터 알아볼까요? 일간의 내 편의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일간의 힘을 빼가는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자, 일간이 병화 큰 불로 태어났네요. 불의 내 편은 비겁인 같은 불이나 불을 생해주는 땔감인 나무가 내 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겁인 불부터 찾아볼까요? 불은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고 지장간, 일지, 임목간의 병화, 큰불이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불을 생해주는 땔감인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일지의 임목, 큰 나무가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월지, 해수안의 간목, 그 다음에 시지, 진토안의 을목, 작은 나무가 암장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나와 있는 내 편은 임목 하나뿐이다 보니까 사주가 매우 약해질 가능성이 있죠. 상대편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뭔가요? 일간의 힘을 빼는 오행. 식상, 일간이 생하면서 힘이 받고, 재성, 일간이 극하면서 힘이 받고, 관성, 일간이 나를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 세 가지가 상대편 오행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뭔가요? 불이 생해준 오행이니까 흙이 되겠고, 재성은 쇠, 관성은 물이 되겠습니다. 먼저 식상인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연지의 죽토, 월간의 기토, 작은 흙, 그 다음에 시지의 진토, 큰 흙, 광활한 대지가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월지, 해수안의 무토, 일지, 임목안의 무토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재성인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연간의 신금, 작은 쇠가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축토안의 신금, 작은 쇠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관성인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월지의 해수, 큰물, 호수같이 큰물, 그 다음에 시간의 임수, 큰물, 호수같이 큰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축토 안에 개수, 그 다음에 시지, 진토 안에 개수가 암장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상대편의 세력이 대단하죠. 흑기운, 식상인, 축토, 기토, 작은 흑, 진토, 큰 흑, 광활한 대지, 그 다음에 신금, 작은 새, 해수, 임수, 큰물, 호수같이 큰물. 네 편이라고는 임목 하나뿐이다 보니까 사주가 매우 약해진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수 안에 간목이 있고 진토 안에 을목이 있지만은 해수 안에 간목은 어떤가요? 사주에 지금 가장 강한 흙이 뭘까요? 해수, 임수, 큰물, 호수같이 큰물이죠. 그러니 이 물기운이 가장 큰 오행이 되겠습니다. 겨울이고요. 해월이면 겨울이죠. 그래서 해 중에 간목은 강한 물기운으로 인해서 젖어버려서 목생화가 안 됩니다. 그런 사주발자가 됐네요. 을목 역시 진토 안에 물이 쏟아지다 보니까 젖어버려 가지고 을목도 젖어서 목생화가 잘 안 되는 그런 형국의 사주팔자입니다. 자, 그래서 사주가 약해졌다는 얘기죠. 그러나 해수, 임수가 보니까 원래 관은 나를 극한 오행이죠. 해수나 임수는 나를 극한 오행인데 생할 게 있으면 생이 우선이라고 하죠. 해수하고 임수는 임목을 생하네요. 그리고 임목은 나를 생하는 관인상생이 됐네요. 그러면 사주 힘빨이 더 생기죠. 관인상생이라는 관이 인수를 생하고 인수가 나를 생해서 관이 내 편으로 돼서 사주에 힘빨을 세워준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학문성도 좋고 또 관인상생이 되면 이 학문성으로 좋은 직업도 갖고 공직에도 좋고 그런 게 관인상생이 되죠. 자,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일단 사주가 약해지기 때문에 임목용신으로 하고 운에서도 큰 나무, 간목이나 임목이 와야 목생화 화생토로 해가지고 힘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관건은 바로 관인상생이죠. 이 사주가 관인상생이 된가요? 임목 하나 가지고 해수, 임수를 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 해수하고 임수를 좀 견제해 줄 게 있으면 좋을 텐데 견제해 줄 게 없죠. 별로. 축토하고 기토가 있는데 작은 흙이죠. 그리고 축토는 축축한 흙으로 거의 해수에게 한 방 얻어맞으면 흙탕물이 되버릴 정도로 약한 거의 물로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물을 막지 못하고 이 진토가 임수를 좀 견제해 주면 좋을 텐데 진토 역시 절벽한 흙이죠. 그러니 이 절벽한 흙으로 임수를 막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고스란히 임목이 임수하고 해수를 받아내야 된다는 얘기죠. 다 흙들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 물을 못 막아주니까 그러면 이 큰물 호수 같은 큰물 해수하고 임수를 임목이 다 감당이 되나요? 안 되죠. 거의 해월에 태어났고 물기운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젖어버리고 젖은 나무 불에다 던져줘봐야 오히려 목생화가 아니라 목국화가 되겠죠. 그리고 수생목을 하고 남는 물기운이 일간을 공격하기도 하고요. 이 해수하고 임수가 너무 큰 물이고 겨울이고 견제할 흙이 물을 견제를 못 해주니까 이 물이 고스란히 일간도 덮치고 나무를 젖어버리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사주는 관인상생이 안 되죠. 관인상극이 돼버렸죠. 그죠? 여기서 인의 한목은 생각도 못 하겠죠. 해수가 임수, 큰물 호수같이 큰물 뿌리도 있고 그리고 해월이라는 겨울에 태어난 물의 계절이라 물기운이 강하다 보니까 이내 합을 안 하고 물기운을 낳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물기운이 나무를 생하지만 나무가 너무 생을 많이 받아서 젖어버려 가지고 목생화가 아니라 목고가 되고 생을 하고도 남는 물기운이 일간을 극하기 때문에 이 사주는 문의로는 관인상생이 되지만은 관인상극이 돼서 관인상생이 되지 않는 그런 사주팔자가 됩니다. 관인상생이 되면 학문빨, 직업빨이 좋은데 그게 되지 않으니까 오히려 관이 나를 치는 형국이다 보니까 관인상극이 돼가지고 직업은 학문성이 좋지 않은 그런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파악하실 때 항상 이 오행이 어떤 형국인지를 잘 봐가지고 관인상생이 되는지 이런 거를 잘 살펴야 된다는 얘기죠. 결정타가 바로 흙들이 너무 절벽한 흙들이라 물을 견제를 못 해준 게 큰 원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운기에서 큰 나무가 가지고 이 물기운을 더 흡수해주고 일간에게 힘을 주는 통관업으로서 좋은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기 흐름도 초년에
나무 기운으로 가지 못하니까 이 항문성을 나무라도 더 오게 되면은 관인상생이 되죠. 이 큰 물기운을 받아주니까 큰 나무가. 그래서 항문발이 생길 수 있었는데 오히려 쇠기운으로 가버린 그런 형국이 됩니다. 불이 오면 좋을 것 같지만 불이 와서 하는 일은 화생토를 해야 되는데 화생토를 받을 흙들이 거의 없죠. 진토도 거의 임수 때문에 흙탕물이 돼가고 축토, 기토도 전부 흙탕물이 되다 보니까 화생토가 되지 않다 보니까 물기운이 그대로 불을 쳐버리니까 운기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로지 큰 나무가 왔을 때만 좋은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관인상생으로 학문성이 좋고 그 학문성으로 공직으로서 출세를 할 수 있다는 사주팔자로 풀어봤는데요. 항상 관인상생을 보든 다른 사주팔자를 보든 그 사주팔자의 형국을 제대로 파악해가지고 통변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헛방을 날릴 수 있다는 거. 이 사주같이 문의로만 관인상생이 되지만은 실은 관인상극이 돼서 관인상생이 안 되는 사주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사주풀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